지루한 일상 속 사랑을 묻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16세기의 인싸 몽테뉴 선생님입니다. 네, 맞아요. 그 수상록의 저자 미셸 드 몽테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을까? 배우자와의 관계 예전 같지 않아. 사랑이란 게 도대체 뭘까? 특히 중년이 되면 청춘에 불타는 사랑과는 또 다른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우리를 찾아오곤 하죠. 자녀들은 독립하고 이제 둘만 남은 텅 빈 집에서 괜히 어색함을 느끼거나 때로는 황혼기에 새로운 사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몽테뉴는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력으로 우리의 고민에 유쾌하고도 따뜻한 해답을 던져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죠. 오늘 우리는 몽테뉴의 지혜를 빌려 중년의 사랑을 둘러싼 코믹하고도 공감 가는 상황들을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그의 날카로운 시선과 따뜻한 유머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럼 첫 번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상황극 하나, 텅 빈 갱년기 부부의 집, 나 홀로 잘 살기. 밤 9시, 정막만이 흐르는 아파트 거실. 40대 후반, 결혼 20년 차 부부인 민수 씨와 영애 씨가 소파 양끝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아들은 유학 가고 딸은 독립해서 둘만 남은 지 벌써 1년째. 처음엔 홀가분했지만 이제는 어색함마저 감돕니다. 민수 씨는 TV에서 흘러나오는 홈쇼핑 채널을 멍하니 보고 있고 영애 씨는 스마트폰으로 아들 인스타그램만 하염없이 새로 고침합니다. 정적이 흐르다 영애 씨가 툭 던집니다. 여보, 우리 저녁은 뭐 먹을까요? 민수 씨는 한숨을 쉬며 아무거나. 이 아무거나만큼 무서운 말이 또 있을까요? 잠시 후 영애 씨는 결국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고 민수 씨는 라면을 끓입니다. 각자의 메뉴, 각자의 식탁에서 말 한마디 없이 저녁을 때우는 부부. 이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로에게서 멀어진 듯한 쓸쓸함을 풍깁니다. 몽테뉴는 이런 상황을 보며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자녀들이 삶의 전부였던 중년 부부에게 찾아오는 빈 둥지 증후군은 사실 서로에게 집중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가 이 시기에 오히려 서로의 부재에 익숙해져 버리죠. 몽테뉴는 타인에게 나를 완전히 내어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내면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영애 씨는 남은 반찬을 먹는 대신 자신이 정말 먹고 싶었던 파스타를 만들거나 그동안 미뤄뒀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수 씨도 매일 보던 TV 대신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다시 꺼내 들 수도 있겠죠. 각자의 삶을 충실히 채울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풍요로워진다는 것이 몽테뉴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더 나아가 함께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관계를 몽테뉴는 제안합니다. 여러분도 배우자와 따로 또 같이의 삶을 즐기고 계신가요?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응원하며 각자의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몽테뉴가 제시하는 중년 부부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각자의 삶이 충만할 때 비로소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텅 빈 둥지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그 새로운 나를 배우자와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중년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비법이 될 것입니다. 상황극 2 동창회에서의 씁쓸한 재회 진정한 우정 그리고 사랑. 오랜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왁자지껄한 술자리에서 50대 초반의 경숙 씨는 한껏 꾸민 친구들 사이에서 괜히 주눅이 듭니다. 한때 퀸카였던 미선 씨는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명품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나 없으면 못 살아라며 호들갑을 떨지만 경숙 씨의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공허해 보입니다. 잠시 후 미선 씨의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미선 씨는 친구들에게 잠깐만 하고는 자리를 피해 통화를 합니다. 친구들은 귓속말로 또 싸우나 봐 저렇게 자랑하더니 수군거립니다. 몽테뉴는 사랑은 흔히 우정보다 열정적이지만 우정보다 덜 안정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깊은 우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는 이성 간의 사랑보다 더 순수하고 이타적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창회에서 미선 씨가 보여준 관계는 겉으로만 화려한 어쩌면 불안정한 사랑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과시하거나 소유하려 들기보다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몽테뉴는 또한 우정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이 우정처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편안함을 준다면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년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열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우정과 같은 편안함과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과시적인 사랑이나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몽테뉴가 제시하는 중년의 지혜로운 관계 맺기입니다. 배우자를 평생의 친구로 바라보는 순간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관계는 결국 공허함을 남기지만 진정한 우정에서 싹튼 사랑은 깊은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가장 친한 친구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어려운 타인으로 남아있나요? 몽테뉴의 지혜를 빌려 배우자와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 보세요. 상황극 셋 이혼 위기 부부의 상담실 자기 이해에서 시작되는 사랑. 하얀 벽의 상담실. 50대 초반의 동훈 씨와 지영 씨 부부가 서로에게서 시선을 피한 채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과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말이 오고 갑니다. 결혼 25년 차. 자녀들이 성인이 되자 갑자기 찾아온 이혼 위기. 사소한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상황입니다. 지영 씨는
동훈 씨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동훈 씨는 지영 씨가 사사건건 불평만 한다고 맞섭니다. 몽태뉴는 나는 타인에게 나를 전적으로 내어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독립적인 주체로 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부부가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불평하지만 정작 자신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무엇에 상처받는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상담사의 질문에 동훈 씨는 아내가 좀 더 활기찼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하고 지영 씨는 남편이 저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둘은 서로에게 원하는 바가 다르고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몽태뉴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내면을 탐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상대에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상대의 반응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훈 씨는 아내의 활기 없는 모습이 사실은 자신에게 부족한 생동감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고 지영 씨의 관심에 대한 갈망은 어쩌면 인정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습니다. 몽태뉴는 우리에게 나 자신과의 대화를 강조합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며 온전한 나로 서는 것. 이것이 비로소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자기 이해는 사랑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됩니다. 위기에 처한 중년 부부에게 몽태뉴는 외부의 문제에만 몰두하기보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이 용기가 이혼 위기라는 절벽 앞에서 서로를 다시 마주보게 할 힘이 될 것입니다. 상황극 넷 황혼 육아와 부부의 시간 적당함의 미학. 주말 오후 60대 초반의 명호 씨와 순자 씨 부부는 손주들과 씨름 중입니다. 아들 내외가 여행을 떠나면서 맡겨진 손주 2명. 활기 넘치는 손주들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명호 씨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옵니다. 아이쿠, 애들 보는 게 농사 짓는 것보다 힘드네. 순자 씨는 지친 기색 없이 손주들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재롱부리면 피곤이 싹 가시지 않소? 하지만 막상 저녁이 되고 손주들이 잠들자 부부 사이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몽태뉴는 우리는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혼 육아는 분명 보람있고 즐거운 일이지만 때로는 부부의 삶과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몽태뉴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당함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부부만의 시간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된다면 결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호 씨와 순자 씨는 손주들을 돌보는 것 외에 부부로서의 자신들의 삶을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는 손주들을 맡길 수 있는 다른 가족이나 베이비시터를 활용하여 부부만의 데이트를 즐기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또한 가장 고귀한 삶은 자신과 어울리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체력과 상황에 맞춰 황혼 육아의 범위를 정하고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상대방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등한시하면 결국 서로에게 소홀해지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고요한 밤,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의 소회를 나누는 시간. 이것이 바로 몽테뉴가 말하는 적당함 속에서 발견하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사랑임을 잊지 마세요. 적절한 거리와 균형 속에서 중년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극 5, 다시 피어나는 황혼 로맨스 나이 등과 함께 성숙하는 사랑. 동네 문화센터 댄스 교실. 60대 후반의 은주 씨는 파트너인 재호 씨와 함께 스텝을 맞춥니다. 재호 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했고 은주 씨는 오랜 시간 홀로 지내왔습니다. 춤을 추며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묘한 설렘이 번집니다. 댄스 수업이 끝나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재호 씨는 은주 씨의 솔직하고 유쾌한 성격에 매력을 느끼고 은주 씨는 재호 씨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마음이 열립니다. 몽테뉴는 사랑은 그 자체로 충분한 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랑은 특정한 목적이나 결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사랑이 황혼기에 다시 찾아올 때 많은 분들이 주저하거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곤 합니다. 하지만 몽테뉴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은주 씨와 재호 씨의 만남은 젊은 시절에 불타는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과거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져 더욱 깊고 성숙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나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친구를 갖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황혼기의 로맨스는 연인이자 친구로서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됩니다. 함께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 몽테뉴가 말하는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 찾아오는 사랑은 더욱 사려 깊고 여유로우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채워나가는 동반자로서의 사랑. 몽테뉴는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조언합니다. 나이 듦이 사랑의 끝이 아님을, 오히려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황혼 로맨스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용기 있는 선택이며 몽테뉴는 그 용기를 응원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그 형태는 우리의 삶과 함께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황혼기도 사랑으로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몽테뉴가 알려주는 중년 사랑, 우리의 삶을 채우다.
오늘 우리는 몽테뉴의 눈을 통해 중년의 사랑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빈 둥지 증후군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부부, 것만. 화려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고민하는 동창생들, 이혼 위기 앞에서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깨닫는 부부, 그리고 황혼 육아 속에서 균형을 찾는 부부,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 다시 피어나는 아름다운 로맨스까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몽테뉴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도 건강하고 깊은 연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열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정 같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적당함이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랑의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져 더욱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고 소중한 사랑의 조각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조언합니다. 배우자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 친구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순간,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흐뭇해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몽테뉴가 말하는 사랑의 다양한 얼굴들입니다. 여러분의 중년 라이프가 몽테뉴의 지혜와 함께 더욱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는 삶. 이것이 바로 몽테뉴가 우리에게 전하는 최고의 사랑의 기술이자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이 아닐까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